스위스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다국어를 구사하며 CEO처럼 투자하고 운동선수처럼 산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탐험해봅시다. 스위스 여성, 독립적이고 우아하며 모험적인. 스위스 여성들은 강인함과 우아함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취리히와 제네바에서 그들은 도시거리를 스케이트를 타며 세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재정적 능력으로도 존경받으며 많은 이들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사업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열렬한 등산가로 알프스 트레일에서 남성들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31세로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독신으로 성공하며 안정적이고 충만한 삶을 즐깁니다. 취리히에서는 일부 커플이 이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헤어지기도 합니다. 데이트는 스와이핑이 아니라 하이킹입니다. 앱은 현지인들이 산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트레킹 파트너 찾기라는 리얼리티 쇼도 있습니다. 독립성, 지성, 알프스의 회복력으로 스위스 여성들은 현대적 자유와 자연과의 연결을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뮌헨, 시간이 멈춘 알프스 마을. 뮌헨은 해발 1650m 절벽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스위스 마을로 톱니바퀴 열차나 케이블카로만 접근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 학교, 빵을 사러 가기 위해 매일 케이블카를 이용합니다. 마치 뉴욕 지하철의 산악 버전 같죠. 교통소음 대신 라우터브룬넨 계곡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이면 뮌헨은 거대한 스키 공원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미끄러져 가고 어른들은 아늑한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스키를 탄 후 돌아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광고판은 없고 오래된 목재 샬레, 장작불 위에서 끓는 구리 냄비의 치즈, 그리고 85세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모습만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거, 모엔히, 융프라우. 봉우리의 전망은 순수한 마법과 같습니다. 삶은 느리지만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밤나무 케이크를 나누고 바구니를 만들며 단 하나의 길을 모두가 알고 있어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스위스. 수도 없는 내륙국. 그러나 독보적. 스위스 공식 명칭. 스위스 연방 또는 시차는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내륙의 보석입니다. 메릴랜드 정도 크기의 약 4186km 작지만 15개 이상의 호수, 4가지 공용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을 자랑합니다. 2025년까지 인구는 890만 명을 넘을 것이며 약 25%가 외국인으로 유럽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로 대표되는 언어 다양성은 이를 반영합니다. 0.5%만 사용하는 로만슈어는 국가 보물로 보호받습니다. 놀랍게도 스위스는 공식 수도가 없습니다. 베른이 연방 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리건의 여름과 콜로라도의 겨울 같은 다양한 기후는 스위스의 정확성, 깨끗한 공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시교통으로 뒷받침됩니다. 스위스 여성, 강력하고 부유하며 절대적으로 독특. 취리히나 제네바를 거닐다 보면 여성들이 우아하게 스케이트를 타며 TV 채널을 바꾸듯 언어를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피부, 알프스의 운동선수 같은 아름다움, 재정적 탁월함으로 존경받으며 CEO처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최고 투자자들입니다. 또한 많은 스위스 남성들보다 적극적으로 등산과 스포츠를 즐깁니다. 주부라는 고정관념은 잊으세요. 이곳 여성들은 수제 초콜릿을 만들고 프로처럼 스키를 타며 여러 언어로 관광객을 안내합니다. 평균 결혼 연령은 31세로 유럽 최고이며
많은 이들이 독신으로도 충만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취리히의 이별 카페에서는 커플들이 카푸치노를 마시며 평화롭게 헤어집니다. 데이트는 틴더가 아니라 산악 파트너를 찾는 하이킹 앱을 통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종종 함께 트레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레킹 파트너 찾기라는 리얼리티 쇼도 있죠. 현대적이고 다국어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그들은 새로운 우아함을 정의합니다. 반호프슈트라세, 취리히에서 가장 우아하고 조용한 거리. 취리히 중심에 있는 반호프슈트라세는 경적이나 화려한 광고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쇼핑거리 3곳 중 하나입니다. 길이 100m에 불과하지만 쇼핑거리 이상으로 스위스의 우아함, 패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을 걷는 건 살아있는 패션 갤러리 투어와 같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파텍 필립이 보입니다. 모든 부티크는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박물관 같으며 직원들은 당신이 어울린다면 고개만 끄덕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이로운 점은 지하에 있습니다. 포장 아래에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거대한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찌 신발을 구경하며 수십억 달러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크리스마스에는 루시라는 이름의 8,000개 이상의 작은 LED가 거리를 꿈결처럼 빛냅니다. 이름은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용히 존중받습니다. 스위스의 요리 천국. 스위스의 정체성은 알프스와 초콜릿을 넘어 음식에도 있습니다. 로에스티부터 시작합시다. 베른에서 특히 사랑받는 바삭한 감자 케이크로 종종 소시지와 함께 국민 아침 식사로 즐깁니다. 푸짐한 음식을 원한다면 알프스의 소박한 요리인 엘플러 마그론에는 파스타, 감자, 크림, 치즈로 구성되어 눈 덮인 하이킹 후에 완벽합니다. 디저트로는 엥가딘의 풍부한 호두 타르트, 누스토르테를 맛보세요. 너무 맛있어서 선물 대신 간직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요리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문화적 스토리텔링입니다. 각 요리는 회복력, 전통, 시대를 초월한 단순함을 말해줍니다. 겨울이면 지역 주민들이 끓는 퐁듀 냄비 주위에 모여 이야기, 웃음, 뜨거운 치즈를 나눕니다. 퐁듀에는 에티켓도 있습니다. 빵이 빠지면 토스트나 호일을 빚져야 하죠. 여기서 치즈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입니다. 40-50종 이상의 치즈와 퐁듀 박물관까지 스위스는 낙농 천국입니다. 스위스소, 그들만의 고속도로를 가진 국민 아이콘. 스위스에서 소는 가축 이상입니다. 숨겨진 상징입니다. 알프스 경사지에서 무게 15kg에 달하는 커다란 청동종을 착용해 안개 속에서도 위치를 알립니다. 종소리는 영화 속이 아니라 진짜 알프스 음악입니다. 소를 집으로 부를 때는 거의 4m 길이의 나무 뿔필이 알프 호른을 사용합니다. 공연이 아니라 실제 농촌 의사소통을 위해 스위스는 소 전용 산악 터널까지 만들어 고속도로 가축 정체를 막습니다. 매 가을 소들이 산악 목초지에서 내려오는 전국 축제가 열리며 꽃 왕관을 쓰고 진짜 VIP처럼 행진합니다. 여기서 소는 단순히 뿔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명예를 가집니다. 관광객들은 계곡에서 13피트 알프 호른을 불어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스위스에서는 동물조차 정밀함, 전통, 자부심을 반영합니다. 모든 디테일, 심지어 농업에서도 문화적 마법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스위스에서 잘못된 쓰레기통에 플라스틱 병을 버리면 비난의 눈초리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는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깊은 공동체 존중 때문입니다. 스위스인들은 조용한 악수나 고갯짓으로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시간 엄수는 신성하며 기차가 2분 늦으면 뉴스에서 사과가 나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발코니에 빨래를 널면 조용히 눈총을 받습니다. 조화는 10세기부터 이어져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사는 목자의 가옥에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일부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숨기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합니다. 마치 산타가 테슬라를 타는 것 같죠. 스위스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 소리, 아름다움,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 공간에 대한 존중으로 측정됩니다. 베른, 스위스의 조용한 수도에서의 삶. 베른은 낡은 책과 같습니다. 단순한 표지, 마법 같은 페이지, 자갈길, 붉은 타일 지붕, 유럽에서 가장 긴 6km의 아케이드는 매 걸음을 감각적으로 만듭니다. 공기는 필터링된 듯 깨끗합니다. 트램은 조용히 미끄러지고 아이들은 15세기 치트글록의 시계 근처에서 놀며 매시간 인형쇼를 감상합니다. 연방의회 건물인 분데스하우스는 회기가 아닐 때 무료 공개 투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곰 공원이 있습니다. 에이레강 근처에서 도시의 마스코트가 돌아다닙니다. 장미 정원에 오르면 200종 이상의 장미와 함께 봄에 특히 아름다운 도시 정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현지인들은 강을 고속도로처럼 헤엄칩니다. 밤에는 구시가지 지하의 와인, 바, 과거 전쟁 대피소였던 곳, 이제 재즈 라운지에서 와인을 즐깁니다. 수도임에도 베른은 여전히 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로이커바트, 스위스의 치유 온천 수도. 해발 1400m 이상에 위치한 로이커바트는 단순한 온천 마을이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크고 높은 천연 온천 리조트입니다. 65개의 샘에서 매일 100만 갤런 이상의 유황과 칼슘 풍부한 물이 솟아나며 겨울 내내 럭비팀 전체를 담글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온천욕은 사치가 아니라 전통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물이 통증, 스트레스, 심지어 비탄까지 완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이어집니다. 휴일이면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김이 나는 풀에서 살아있는 뮤지컬처럼 모입니다. 한 남성은 매눈 오는 날 45시 온천 풀을 향해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화가 추위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호텔에서는 수도꼭지를 틀면 온천수가 욕조에 채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예약 없이도. 시끄러운 세상에서 로이커바트는 모든 물방울의 열기, 치유, 알프스의 평온을 선사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악결혼 전통. 스위스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문화적 반영입니다. 시끄러운 연설이나 연회장은 없습니다. 커플들은 숲, 가을 옆, 고대 소나무 아래에서 결혼합니다.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펜첼에서는 신부 드레스가 화려한 패턴을 띠고 베른에서는 백색 십자가, 국가 상징을 품습니다. 일부 드레스는 2년 걸려 만들어지며 대대로 전해집니다. 리무진은 없습니다. 신랑은 가족과 함께 하이킹에 신부를 만나고 함께 예식장까지 걷습니다. 인내와 목적의 상징입니다. 웨딩 케이크, 허브 치즈 파이나 밤나무 타르트를 단합의 상징으로 먹습니다. 이후 친구들은 불운을 쫓기 위해 커플의 문 앞에서 도자기를 깹니다. 이상하지만 정직합니다. 스위스 사랑처럼. 조용하고 의미 있으며 오래 지속되는 스위스 결혼식은 로맨스를 자연스럽고 진실된 뿌리로 되돌립니다. 유럽의 가장 위대한 관광 보물.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마테오 홀은 3마 78m의 거의 완벽한 대칭, 글로벌 아이콘이자 토블론의 모델입니다. 유럽의 지붕을 만지고 싶다면 융프라우 요흐로 3,454m 높이의 연중 눈 덮인 곳, 대륙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톱니바퀴 열차는 알프스 중심을 지나 유럽에서 가장 긴 알레취 빙하의 정형을 제공합니다. 동화 같은 매력을 원한다면 제네바 호수 옆의 시용성을 방문하세요. 로드 바이런의 시를 영감 준 곳입니다. 느린 여행을 선호한다면
글래시어 익스프레스를 타세요. 291개의 다리와 91개의 터널을 8시간 동안 경치 좋게 지나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기차입니다. 라우터 브룬넨도 놓치지 마세요. 72개의 폭포가 있는 계곡은 톨킨의 리벤데를 영감 준 마법 같은 곳입니다. 하이커, 몽상가, 자연 애호객에 이곳은 천국입니다. 스위스 생활비의 진실. 네, 스위스는 비쌉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입니다. 기차는 분 단위로 정확합니다. 공기는 병에 담은 듯합니다. 잃어버린 지갑은 몇 시간 후에도 공원 벤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리히나 제네바에서 도심 1베드룸 임대료는 월 1000티슨 8,000배우, 건치 200입니다. 교외에서는 1000번 600입니다. 공과금은 70-50, 고속 인터넷은 40-50입니다. 외식은 한 끼에 약 22인, 식료품은 월 350-500입니다. 1인당 월 2,800, 3,800을 쓸 수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보다 최대 50% 높습니다. 그럼 왜 여기로 이사할까요? 최고의 의료, 놀라운 자연, 평균 7,000월의 최고 연봉 때문입니다. 루체른이나 장크트갈렌 같은 도시에서는 취리히보다 40%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스위스 삶은 비싸지만 모든 프랑의 가치가 있습니다. 스위스 축제. 조용한 나라, 시끄러운 축하. 스위스는 시계와 침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축하할 줄도 압니다. 12월 제네바에서는 천기용급 2년 승리를 재현하는 에스칼라드 축제가 열리며 중세 의상, 북, 손으로 부수는 초콜릿 가마솥으로 침략군에게 뜨거운 수프를 부은 주부를 기립니다. 2월 바젤은 파스나흐트로 폭발합니다. 72시간 동안 초현실적인 마스크, 음악,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낮과 밤, 트럼펫과 랜턴이 거리를 채우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잊을 수 없는 축제입니다. 여름이면 취리히의 잭셀로이텐에서 겨울을 끝내기 위해 눈사람 모형을 태웁니다. 2025년마다 열리는 제네바 호수의 비뇨론 축제는 수천 명의 예술가가 와인 제조를 축하하며 화려합니다. 스위스 축제는 정밀함과 열정의 드문 조화, 활기차고 예술적이며 지역 자부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나라가 멋진 파티를 열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알프 호른과 스위스 전통의 소리. 스위스에서 소는 왕족이며 그들의 세계는 교향악적입니다. 거대한 청동종은 알프스 안개 속에서도 소를 찾게 하고 부드러운 종소리는 계곡에 울려 퍼집니다. 소를 집으로 부를 때는 거의 4m 길이의 나무 뿔필이 알프 호른을 사용합니다. 공연이 아니라 실제 농촌 의사소통을 위해 소 전용 산악터널까지 있어 고속도로 가축 정체를 막습니다. 매 가을, 소들이 산악 목초지에서 내려오는 퍼레이드가 열리며 꽃 왕관을 쓰고 연예인처럼 행진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의식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방문객들은 13피트 알프 호른을 불어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감히 해볼 건가요? 이는 자연, 정밀함,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어우러진 스위스의 독특한 조화의 일부입니다. 이 봉우리와 목초지의 땅에서 동물조차 수세기의 전통을 지킵니다. 스위스 여성의 삶에 대한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나 이야기를 탐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모험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